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애플의 최신 실적 발표와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판매는 기대 이상인데 주가는 왜 4%나 떨어졌을까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145% 관세 폭탄, 애플은 정말 피할 수가 있을까요? 애플은 2025년 2분기 실적에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EPS 시장 예상치는 1.62달러였는데 결과는 1.64달러로 높았고요. 매출은 시장 예상치는 942억, 결과는 954억으로 특히 아이폰 매출은 468억 달러로 전년보다 증가했고요. 맥과 아이패드 매출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실적은 좋은데 바로 관세 리스크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중국산 제품에 145%의 초고율 관세를 예고하고 있고 애플은 3분기에만 9억 달러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대응 전략은 애플은 이런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인도에서 아이폰을 미국으로 직접 출하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600톤 규모의 아이폰을 인도에서 미국으로 보냈고 향후에는 미국에 판매되는 아이폰 대부분을 인도에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아직 인도 제품도 향후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서 애플이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I 지연, 시리 업데이트는 언제쯤 될까요? 기대한 만큼의 AI 혁신도 아직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6월 달에 WWDC 전에 공개될 예정이었던 생성형 시리 AI는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으로 일정이 미뤄졌고요. AI 경쟁이 치열한 지금 이건 애플에게는 다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한편 애플은 이번에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주주들에게 신뢰를 보내는 메시지이자 장기적 투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정리하자면 실적은 좋았지만 정치적 리스크와 AI 지연 이슈가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 아마존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은 좋았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순이익은 거의 1.6배 이상 증가했고요. AWS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기대치를 충족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2분기 가이던스였습니다. 아마존은 다음 분기 영업이익을 130억에서 175억 달러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시장이 기대했던 178억 달러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 발표 후에 아마존 주가는 4%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 충돌이었죠. 아마존이 관세 인상을 제품 가격에 표시하려 한다고 보도하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치적 공격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프 베이조스에게 전화해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마존은 즉시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이는 내부 아이디어일 뿐 승인된 적도 없고 실행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트럼프는 한마디 더 남겼죠. 제프 베이조스는 아주 훌륭해요. 문제를 빨리 해결했어요.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자, 어쨌든 아마존도 관세 폭탄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할 수도 있고요. 글로벌 셀러들 역시 수익 감소, 그리고 고용 축소라는 악순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은 실적 성장과 정치 리스크라는 두 개의 큰 파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과연 이커머스의 제왕은 다시 반등할 수가 있을까요? 경제 지표는 약했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금융시장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잠정 발표된 이후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키웠습니다. 다시 한번 증시가 흔들릴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는 우상향으로 분명히 전환됩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플러스 0.7%, 테슬라는 마이너스 0.58%, 루시드는 플러스 0.8% 상승하면서 2.53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0.42%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일본봉은 장 초반 견조한 모습이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밀리는 모습이었네요. 오더 플로우는 라지 스케일에서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수가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패턴 자체는 안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행잉맨이라는 캔들이 나오면서 일명 교수형 패턴이라고도 불리는 캔들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 패턴은 이제 상승 추세 끝에 등장하고요. 약세 반전을 암시하는 대표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 패턴의 신뢰도가 꽤 높은 편으로 조정 구간이 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루시드는 항상 이런 패턴들을 무시하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다가와 주었으면 하네요. 루시드 모터스 고객 서비스 앱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바일 앱 버전인 2.3.0을 공식 출시하면서 두 가지 모델 모두에 대해 차량의 모든 서비스 요청이 앱을 통해 바로 가능해졌습니다. 이 업데이트가 단순히 앱 편의성 개선이라면 굳이 우리가 영상으로 다룰 이유가 없겠죠. 첫 번째 의미는 루시드 그래비티의 본격적인 고객 서비스 체계 진입입니다. 이는 그래비티의 출고가 실제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딜리버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루시드가 이제 고객 경험, UX에 본격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가 앱 중심으로 고객을 관리하듯 루시드 역시 디지털 기반 서비스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작지만 중요한 앱 업데이트를 통해 브랜드가 얼마나 고객 경험에 신경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번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정체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발전하고 있을 루시드를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